네, 이번엔 일자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아니다. 고용 참사 수준이다.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고용이 20만 명 정도 늘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또 야당은 예산을 퍼부어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과 함께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일자리 하면 또 대통령 공약 1호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기대감도 높고 또 그렇다 보니 또 반대로 실망감도 높은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그 2주년 대담 이후에 일자리 관련해서 마침 또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좀 다른 언급이 나온 건 없나요? 아닙니다. 뭐 대통령 그때 한 말씀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일자리 각종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향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좀 어떤 점을 좀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네. 중요한 것은 3, 40대는 지금 그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0대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3, 40대의 고용이 줄고 있는 것이 가장 아픈 것이고요. 네. 지금 많이 멈추긴 했습니다만 제조업에서도 감소세가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마침 말씀을 꺼내셔서 3, 40대 취업자 수 자료를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지금 보면 이게 심상치 않은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경제를 좀 떠받들고 있는 세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부 차원의 일자리위원회 대책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3, 40대가 주는 것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산업에 네. 지난해에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물론 다른 부분도 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인구가 10만 명, 3, 40대 합치면 20만 명 이상 전년 동월 대비 줄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인구가 주니까 취업자 수가 많이 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자동차 조선 산업이 좀 되살아나고 있고요. 또 정부가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런 제조업 전통적으로 고용을 떠받쳐왔던 이런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그 정태호 수석도 브리핑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고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로 보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어느 점에서 좀 그렇게 보시나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보통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무슨 기재부라든지 KDI라든지 한국은행이 네. 각종 경제 지표를 놓고 시뮬레이션해서 전망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면 지금 한국 경제에서 그런 축의 전망은 맞지 않다.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맞춰야 하게 맞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 일자리는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인데 특히 올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제가 오고 난 뒤로 4년 동안 민간 기업과 산업을 지원해서 53만 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고 이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네. 이것들이 집행되면서 이제 성과들이 다시 말하면 지난해 수립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일단은 있습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 일자리 현황 자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일자리 현황 자료가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도 있고 예. 또 대통령 집무실에도 여전히 있는 네, 그 그렇습니다. 현황표인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가장 좀 신경 쓰이는 지표는 어떤 대목인가요? 항상 늘 눈여겨보는 대목이 뭐 있다면? 다 함께 봅니다. 네. 사실은 고용 상황을 얘기할 때 뭐 7, 8개 지표를 함께 봐야 사실은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크게 본다고 하면 역시 고용률, 고용률. 예, 그다음에 신규 취업자 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지적받고 있는 대목은 실업률인데 예. 네, 4.4%. 뭐 19년 만에 일단은 숫자상으로는 최악이라고 이제 지적을 받잖아요. 뭐 실업률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실업률을 한 달로서 보면 이거는 제대로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는 것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올해 4월에 실업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3월에 지방공무원 채용을 한 올해는 4월에 했습니다. 네. 그때 경제활동 인구 아니던 그 응시생들이 전부 경제활동 인구로 잡히면서 네. 동시에 실업자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볼 때 한 달 기준이 아니라 분기 기준, 더 나아가서는 1년을 기준으로 봐야 네. 실업률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공무원 이제 시험 준비생, 공시생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난달에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37만 8천 명. 이게 좀 일정이 바뀐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지표로도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 시험 응시생 같은 경우는 응시생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지만 원서를 내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또 실업자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지표가 그러니까 경제활동 나왔다는 인구도 늘고 실업자가 네. 많이 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실업률을 좀 따지는 게 좀 그런 거 아닌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아니 좀 그거는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게 실업률, 고용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숫자상으로는 실업률이 4.4%가 4월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통계청은 실업률 증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김에 청년 실업률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청년 실업률은 사실은 전 뭐 그 제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실제로 그 청년 실업률은 OECD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낮은 편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주거의 문제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청년 실업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네. 사실은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종합 정책을 만들고 그걸 지금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개선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네. 우리 청년 실업률 15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10.3%, OECD 평균은 15.1%입니다. 네. 예. 야당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고용 참사다, 일자리 분식이다 이런 좀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단기간에 좀 공공 일자리만 잔뜩 늘려서 취업자 수를 통계용으로만 좀 부풀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히신다면 야당이라는 게 원래 정부를 비판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 하면 그거 네. 이해합니다. 저도 정치를 해본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건 청명관이 같은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2만 7천 명, 정보통신업이 4만 4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4만 9천 명 늘었습니다. 네. 이건 대부분 민간 일자리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여성 일자리 이런 쪽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치는 것들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를 저는 보니까 무지한 것인지 이걸 뭐 잘 읽을 줄 모르는 것인지 근데 아니면 앞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얘기했던 공무원 응시생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다 보니 다들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는 거 아니냐, 민간 일자리를 얻는 것보다는 공공으로 좀 몰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또 지적을 우리 사회의 하더라고요. 뼈아픈 현실인데요. 네,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뭐 교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고쳐가야 할 문제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같은 게 미스매치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꼭 이게 무슨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니까 공무원이 몰린다.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공공 일자리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렇고 앞서 말씀을 하시다가 재정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금으로 만든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단기 일자리는 결국 민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렇게 좀 안이한 인식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재정 그건 투입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참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단기 일자리 그리고 네. 저 직접 돈을 주는 일자리는 주로 노인 일자리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득 1분위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3.4세이고 네. 70세 넘는 분들
비중이 40.2%입니다. 이분들은 일자리 얻어서 소득 늘리기 정말 힘든 분들입니다. 재정으로 떠받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인데 이런 현실에 눈을 감고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중이 우리는 9%입니다. OECD 평균이 21.3%입니다. 선진국이라 하면 다양한 공공서비스,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숫자에 눈을 감고 정치적 공세로서 네. 예, 재정으로만 일자리 만든다 이런 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 부분하고 좀 연결시켜서 홍남기 부총리도 내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돌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가 이런 상황인데 또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게 좀 너무 아니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하면 39.5%인데 네. 일반 정부 부채의 비율을 보면요. 2017년 일본은 224.2%입니다. 미국은 105.1%입니다. 네. OECD 평균은 110.9%입니다. 우리나라는 42.5%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나라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충분히 지금 재정을 갖고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든지 사회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전히 재정 투입은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입니다.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그걸 네.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재정 전략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내년에 적어도 2자릿수 이상의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취업자 얘기하다가 제가 뛰어넘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청와대와 KDI는 이제 올해 취업자 수가 20만 명 정도 증가할 거 전망을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15만 증가 목표치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5만 명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럼 단순한 계산 차이인 건가요? 청와대와 정부가 아니고요. 제가 일자리위원회에 와서 작년 여름부터 올해 하반기 가면 20만 명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네. 이걸 열심히 제가 떠들었습니다.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아까 말했듯이 자연 증가가 별로 많지 않지만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대략 제가 수를 계산했을 때 20만 명대가 된다는 것이고 네. 따라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얘기나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해보니까 15만 명이다 이런 소리인데 네. 주목해야 할 것은 KDI가 11만 명을 주장하다가 근래 2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거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계산법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계산법의 차이고 결국 이분들은 지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숫자도 좋아지는 것인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분들은 아직 계산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고용 얘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대통령이 고용은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예. 그렇다 보니 재계와 교감하는 좀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래서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의 어떤 고용 창출이 숫자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인데 대기업의 어떤 고용 창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고민 중이십니까? 예, 그거는 뭐 사실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워낙 자본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해서 15,000명 늘린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반 투자에 비해서 훨씬 인원이 적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물류비, 소비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해외 투자를 늘려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래 봐서는 좀 이런 데서 협조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국민들께 생각하실 때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바가 부족하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만 대기업이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연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꼭 그 인원만 갖고 보실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고용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이게 미래에 우리 먹을 거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여러 가지 사실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고 또 저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만은 제가 그 SNS로 한번 의견을 받아봤어요. 어떤 질문을 좀 드리면 좋겠느냐고 예. 질문을 물어봤더니 역시나 최저임금에 대한 예. 좀 질문이 여러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원화 계획은 입법이 불발되면서 이제 무산된 상황이고 SNS를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인데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이른바 쪼개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시간만 줄어들고 우리만 힘들어진 거 아니냐. 체감은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해서 정부는 어떤 지금 보관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실제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장기적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줄인다는 이런 조사 연구 결과 보고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단기적이고 마찰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게 일부가 현실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면 동결이냐 아니면 소폭 인상이냐 이렇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앞으로 내년도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올해 오른 것만큼 오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략 그런 것에 대해서 노사가 네. 만족은 하지 않겠지만 공감하는 그런 지난해보다는 낮은 그런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난해보다는 낮은이라는 거는 동결보다는 낮은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동결이라는 것은 그대로 두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동결로 가기에는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인상률을 말씀하시는 인상률이 거군요. 예. 지난 올해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